안녕하세요, 댄더맨입니다. 오늘은 러버블을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으로 앱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대신에 오늘은 1시간 동안 챌린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타이머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 저는 60분 동안, 즉 1시간 동안 이 러버블 안에서 프롬프트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앱을 만들고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배포하는 과정까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6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머를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60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러버블이 보이는 프롬프트 창에다가 첫 번째 프롬프트를 입력할 건데요. 어떤 앱을 만들지 조차도 이 러버블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해. 어떤 앱을 만들면 좋을지 추천해줘. 앱 제한 시간은 총 1시간이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 10가지를 추천해줘. 그럼 이제 러버블이 여기에 맞는 10가지 아이디어를 추천하게 됩니다. 우선 이런 과정은 러버블을 거치지 않고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오늘은 제가 데모, 즉 시연하는 거를 위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 봤습니다. 만약 이 1크레딧도 아끼고 싶으시다 라는 분들은 얼마든지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챗GPT를 활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어떤 종류의 앱이 관심 있으신가요? 생산성 도구, 게임 재미, 라이프 스타일, 상관없음. 저는 한번 모든 종류의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용. 이 앱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개인 사용, 포트폴리오용, 학습 목적, 실제 서비스. 저는 실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음, 로컬 저장만, 서버 저장 필요. 이번에 1시간 정도 있는데, 저는 로그인 기능까지 한번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앱에 관심 있으신가요? 상관없음, 실제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가요? 서버 저장 필요. 그럼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2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러버블이 바로 대답을 하고 있죠. 실제 서비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서버 저장이 필요한 앱을 원하시는군요. 1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10가지 앱 아이디어를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10가지 앱을 러버블이 추천해 주었습니다. 익명, 피드백, 수집기. 링크를 공유하면은 누구나 익명으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앱. 두 번째로 공유할 일 목록. 함께 투합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 와이프나 남편이 있다면 함께 사용하기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투표, 설문 앱. 빠르게 투표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앱. 오늘의 한마디 공유해서 사용자들이 오늘의 기분이나 한마디를 익명으로 공유하는 SNS. 그리고 이제 랜덤 질문 게임에서 친구들과 랜덤 질문하는 파티 게임, 위시리스트 공유, 그 다음에 이제 습관 트래커, 오늘 뭐 먹지, 방명록 웹사이트, 간단한 예약 및 신청 폼 이런 것까지 아이디어를 좀 줘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거를 해볼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시리스트 공유. 그러면 오늘은 위시리스트를 한번 공유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플 사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서 커플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위시리스트 공유 앱을 만들어 보고 싶어. 전체적인 디자인은 리퀴드 글래스 형식의 디자인을 사용해 보고 싶어. 이런 수많은 디자인 텀들이 있는데, 이런 텀 같은 것들은 제가 어느 분들 계정을 참고하면 좋으실지 제가 이 유튜브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런 링크 들어가서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는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한테 물어보시면은 이러한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텀 같은 것들을 다 알려준다. 그리고 그 텀을 이 프롬프트에 사용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준비한 이 프롬프트인 커플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위시리스트 공유를 만들어 보고 싶어. 전체적인 리퀴드 글래스 형식의 디자인을 사용해 보고 싶어. 앱 이름도 너가 제안해줘 라고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러버블이 어떤 대답을 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칭찬을 해주죠. 로맨틱한 아이디어라고.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도 요즘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러버블이 저한테 또 몇 가지 질문을 진행하고 있죠.
앱 이름은 어떤 스타일로 소원하시나요? 영어 한글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위시리스트에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번에는 상세 기능 추가와 이벤트 연동까지 셋 다 가능하게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커플 연결 방식은 어떤 걸 원하시나요? 간단한 링크를 복사해서 카톡 등으로 공유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 커플한테 초대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서브밋을 누르시고 이제 어떤 앱을 만들겠다고 전체적인 계획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앱 이름을 제안해 주는데요. 위시 투게더, 커플이 함께 소원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잘 담겨 있고 발음도 쉬워요.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만들겠다. 뭐 로그인 기능이 있을 거고, 커플 연결이 있을 거고, 위시리스트 관리, 상대방 위시리스트 보기, 이벤트 카테고리, 페이지 구성 등 여러 가지 등 기능을 해줄 거고, 기술은 이러이러한 기술을 써서 내가 앱을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짜준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직접 바꾸실 수 있고, 로그인도 뭐 구글이나 카카오톡 로그인 등을 연동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연습 삼아 직접 그냥 자체적 기능으로 테스트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구글 로그인이나 카카오톡 로그인, 어스를 사용하시는 게 옳은 선택인데 지금 이번에는 테스트용이니까 일단 한번 로그인 기능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Implement a Plan을 눌러봐 주시고 그러면 이제 Plan Approved 하면서 이 Thinking이라는 표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항상 나와주시면 Allow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Ask each time이라고 되었는데 이거는 뭐 Always Allow로 눌러주셔도 되고 Ask each time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항상 이 러버블이 무슨 작업을 하는지 미리 알고 허락하는 게 좋아서 항상 Allow도 하게 저한테 물어보게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현재 8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앱 이름, 프로젝트 이름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합 만드는 데까지 과연 몇 분이 걸릴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글라스 디자인 시스템, auth page, core features, 시큐리티 아키텍처 에이전트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항상 시큐리티, 즉 보안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저희 서버에 저희가 고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이름 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책임을 저희가 비개발자인 저희가 하기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 그런 것조차도 AI가 많이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AI가 그걸 완벽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AI한테 우리가 어떠한 보안 문제들을 해결해 줘 라고 미리미리 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직접 많은 분들에게 배포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을지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한번 만들어 보시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리퀴드 글라스 디자인 시스템과 전체 UI를 구현하겠습니다 하면서 에디팅을 하고 계시죠? 그럼 한번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실제로 이렇게 Show All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어떠한 파일들을 작업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롬프트 한 번에는 길면은 뭐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짧은 경우에는 5초에서 10초 정도면은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프롬프트는 이런 제작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벌써 11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저희에게는 4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리퀴드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플 아이폰에서도 iOS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디자인 시스템에는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규칙들을 정해두는 거예요. 모든 디자인에는 이러이러한 폰트를 쓰고 이러이러한 레이아웃을 쓰고 이러이러한 UI를 적용을 해보자 라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뭐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디자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생길 테니까 디자인에 도움이 되겠죠. 이제 벌써 핵심 컴포넌트와 페이지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구조를 완성했다고 알려주네요. 오케이, 이제 앱을 테스트 해보겠답니다.
디자인 시스템을 지금 절반 정도 했다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도대체 뭘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시스템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던 일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디자인 시스템 작업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나머지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줘. 여기서 이 챗 버튼을 꼭 누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챗 버튼을 누르시면 1크레딧을 더 소모하시게 되는데요. 대신에 이 러버블이 이 챗 버튼을 활용해서 바로 코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저희 프롬프트를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계획을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챗 버튼을 눌러서 1크레딧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기획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러버블한테 물어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 나머지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을 해줘. 문제점이 있다고 알아냈죠. 현재 스크린샷을 확인해 본다고 하네요. 그럼 얘가 직접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을 스크린샷을 하신다. 스크린샷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안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플랜 어프루브드 눌러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벌써 15분 정도가 지났는데 실제로 이런 앱을 만들 때 첫 번째 프롬프트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앞에서부터 영상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도대체 왜 한 번에 안 끝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러버블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언어 모델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은 한 번의 프롬프트에 처리할 수 있는 컨텍스트, 토큰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의 한도가 넘어가면은 멈춰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만약에 끝난 게 없었다라고 하시면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떠한 작업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줘 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나머지 작업을 이어서 해줍니다. 그럼 이제 또 열심히 얘가 작업을 하고 있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43분 57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약간 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아주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아까 위에서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 리퀴드 시스템 디자인 시스템을 절반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 작업들은 끝내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 오케이, 지금 말씀하신 순간 페이지가 떴습니다. 위시 리스트, 위시 투게더, 사랑하는 사람과 위시 리스트를 공유하세요 하면서 이제 랜딩 페이지가 이렇게 떴죠. 기념일 공유, 커플 연결. 현재 아직 계속 작업하고 있는 중이니까 뭘 클릭하고 하시다기보다는 일단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완료가 돼서 얘가 디자인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하네요. 랜딩 페이지, 뭐 초대 수락 페이지, 설정 페이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작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제 클릭을 해서 눌러볼까요? 오케이, 로그인을 하라고 떴는데 이메일 비밀번호 로그인, 계정이 없으신가요? 회원가입이라고 떴습니다. 회원가입 모드로 왔네요. 회원가입 모드로 뭐 제 이메일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현재 뭐 커플 연결하기 해서 초대 링크 만들기가 생겼고 기념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들을 추가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어떠한 기능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디자인도 업데이트를 하고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현재까지 빠진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도록 할게요. 아직 개발한 것 중에 작동하기에 앞서 MVP라고 입력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줘 하고 이 꼭 챗 모드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데 얘가 꺼진 거죠. 이러면 켜진 거죠. 켜진 상태로 프롬프트를 넣으시면은 얘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와 마이그레이션 파일도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얘가 알려주죠. 어떠한 기능들이 완료가 되었고 어떠한 기능들이 현재 빠졌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지금 없다고 하죠. 실제로 어떤 버그가 있을지 뭐를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주네요. 그러면은 일단 5가지를 진행해 준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텍스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은 거를 하나씩 하나씩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레딧 소모도 만약에 부탁한 게 많으면은 많은 크레딧을 쓰고 부탁한 게 적으면은 그만큼 적은 크레딧을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위시 아이템 수정 기능 리스트를 넣어줘 라고 말했으니까 위시 아이템 수정 기능을 한번 실제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시 아이템에다 실제로 뭘 넣을 수 있을지 볼게요. 현재 보면은 이미 있다고 하네요. 삭제 버튼은 각 아이템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게 기능을 추가를 해준다고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제가 갖고 싶은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은 50만원. 그 다음에 링크도 넣을 수 있는데 링크는 playstation.com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넣고 우선순위는 매우 높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받고 싶은 쪽에 선물이 나왔죠? 그럼 이 선물을 링크를 누를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수정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러버블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게 수정 기능을 넣어준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임플먼트 플랜을 눌러서 이 수정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 이메일, 닉네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닉네임도 아마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 닉네임을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프로필이 저장되었다고 하고 여기 위에도 멜로라고 제 새로운 닉네임이 떴네요. 초대 링크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 내 연인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수정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연필 모양으로 수정 기능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럼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가격을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수정됐죠?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은 이 연인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이 링크만 글쎄요 이 코드만 가지고 어떻게 연인이 가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코드 생성 기능은 생겼는데 상대에게 초대장을 보내야 해. 초대장 링크는 어디서 구해? 라고 러버블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 챗 모드를 키시고요. 챗 모드를 키지 않고 눌렀을 때 얘가 바로 코드를 수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웬만하면 챗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챗 모드를 누르고 실제로 잘못 눌렀다 그러면은 긴장하실 거 없이 여기 있는 네모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복사 버튼은 전체 링크를 복사 누르면은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링크를 복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링크를 복사해 봤더니 링크에 실제로 들어갈 수는 있게 뜨는데 이게 UI적으로 절대로 좋지 않죠. 왜냐면 유저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 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요걸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지켜보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으시죠. 모바일이나 타블렛에서 주로 활용을 하실 텐데 여기 있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중간에 이 랩탑 모양을 누르시면은 타블렛 모양으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모바일용으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다시 키웠더니 이 제대로 된 초대 코드가 다시 나오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 코드를 눌러서 내가 다른 링크로 가게 되면은 고객한테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럼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한번 리프레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셉트를 했으니. 오케이. 여기서 초대 코드가 있고 초대 코드로 연결. 지금 초대 코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뜹니다. 이런 에러가 떴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긴장하실 거 없이 전체 스크린샷을 딱 찍어서 다시 러버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러버블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스크린샷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커플 상대방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서 초대 코드를 입력했는데 그 링크가 작동을 안 하고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어 라고 말하면은 얘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지? 어떤 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이 에러 메시지가 생긴 이유를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에러가 있는 이유를 찾았네요. Cannot coerce the result to a single JSON object. 그렇네요.
어떠한 문제들이 지금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implement the plan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allow를 눌러주시고 이제 얘가 이 에러를 수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고 정식 라이브 링크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퍼블리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lovableproject.com 이 작동하는 프리뷰 화면에서 무언가 작동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따로 세팅을 해야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퍼블리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리시 하는 거는 매우 쉬워요. 그냥 퍼블리시 버튼 누르고 퍼블리시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이름을 지어줬죠. quickdevmuse.lovable.app이라고 떴는데 그럼 이 링크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 이게 지금 작동하는 앱이에요. 이게 정식 링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가입했던 첫 번째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들어와진 것 같네요. 커플 연결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기능도 생겼네요. 그러면 이번에 링크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로 가서 초대를 수락할 수 있다고 뜨네요. 그럼 초대를 한번 수락을 해보겠습니다. You cannot accept your own invite. 이게 같은 브라우저에서 떠서 그런 에러가 뜬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다른 브라우저로 한번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여준 거를 다시 한번 기다려주면서 이 에러를 핸들링하는 과정이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직접 공부하고 배우시는 건 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이거를 완성해보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지금은 이 프론트엔드에서 accept invite 안정화 계획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짜여지는지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작업을 시도해 보시는 분이고 바이브 코딩을 처음으로 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 그냥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일단 implement the plan 하면서 진행을 쭉 하시면서 본인한테 알맞는 제품을 작업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기념일도 그 사이에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100일은 2026년 100일이라고 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화날 수 있으니까 2000일 정도 대충 잡겠습니다. 2027년 2월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념일, 생일, 공휴일, 기타 등을 칠 수 있는데 추가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념일 추가하는 기념일이 딱 떴네요. 오케이, 그 사이에 이 에러 문제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 에러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커플 연결이 됐다고 뜨네요. 오케이, 이제 커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작동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럼 반대편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멜로라고 이름이 되었죠. 그럼 이제 이게 댄이라는 어카운트인데 여기서 이름은 제가 댄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어떤 커플과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이 뜨고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갖고 싶은 거는 난 테슬라가 갖고 싶어. 링크는 tesla.com. 우선순위는 보통으로 해보겠습니다. 추가하기 하면 여기 테슬라가 추가되었죠? 그러면은 다시 제가 다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댄댄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멜로의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아까 내가 테슬라를 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고 싶은 선물은 왜 뜨지 않나 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드네요. 여기 연인의 위시리스트라는 버튼인데 여기에 추가가 됐군요. 내 위시리스트는 이렇게 뜨고 연인의 위시리스트는 여기서 누르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두 개가 같이 떴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이 전체 화면을 또 스크린샷을 해서 러버블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내가 나의 위시리스트와 상대방의 위시리스트를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야 하는데 한눈에 띄게 하고 싶고 상대방의 위시리스트가 먼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개발 방향을 이 러버블한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현재 탭 구조를 변경해서 두 위시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상대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들을 서제스천을 해줬죠. 추천을 해줬죠.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Implement the Plan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럼 이제 Plan Approved라고 하고 이 에디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얘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럼 어떠한 기능들을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 정도가 끝나면은 제가 생각하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작업할 진행 아이템들은 이번에는 디자인을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수정이 되고 있네요. 위시리스트를 하면서 선물 완료 버튼까지 생겼죠. 그 다음 이걸 누르면은 상대방이 갖고 싶은 선물로 바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작동을 했고 테슬라는 왜 작동하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링크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 tesla.com 오케이 하고 아마 이게 퍼블리시가 되지 않아서 최신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꼭 퍼블리시를 해서 가장 최신 버전에 개발된 앱을 라이브 버전으로 푸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2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나머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시큐리티 에러라고 보안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가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리뷰를 눌러보시면은 실제로 인바이트 코드가 해커한테 당할 수 있다, 뺏길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시큐리티 테스트를 하는 거는 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매번 개발을 할 때마다 프롬프트 입력할 때마다 하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한 번에 몰아서 수정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를 쳐서 개발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버그나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1번 건을 일단 클로즈드를 해보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에러 수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저희한테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디자인을 좀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로그아웃을 해서 화면으로 한번 나와 볼게요. 제가 여기 생각하는 디자인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이 색깔이 이렇게 번지게 나오는 디자인이 좀 너무 AI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AI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 랜딩 페이지, 즉 이 첫 페이지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 앱 안에 있는 이 페이지죠. 제가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는 페이지를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디자인 페이지 대시보드를 좀 멋지게 바꿔보고 싶어. 근데 그레이디언트가 너무 사용된 것 같아. 이런 그레이디언트 효과를 줄이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고급스럽고 유니크 해보고 싶어. 이런 디자인 텀도 너가 추천해줘 라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디자이너고 이런 UI나 UX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바로바로 설명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크레딧도 아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챗 버튼을 통해서 내가 어떠어떠한 기능들이나 어떠어떠한 디자인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니멀 엘레건스, 뉴모피즘, 모노크롬 럭스, 에디토리얼, 서틀 악센트 여러 가지 등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얘가 추천해 주는 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미니멀 엘레강스라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타이포그래피를 추천을 해주고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을 할 거고, 고급스럽고 좀 차분한 분위기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네요. 그럼 Implement the Plan을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 변화를 만들어 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미니멀 엘레간스 디자인을 디자인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변화를 줄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의 오늘 시간 제한은 17분 8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지금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하얀색으로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이 좀 업데이트가 된 것 같네요. 아직 수정 중인 걸로 보이니까 침착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으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작하기로 가서 한번 새로운 대시보드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꽤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확실하게 좀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고, 모바일에서 확인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바일에서 보니까 좀 이 플레이스테이션 5 높음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챗을 켜고 얘기를 합니다. 모바일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봐줘. 라고만 얘기를 하셔도 꽤 많은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줍니다. 이제 시간이 1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큐리티 에러 부분도 좀 고쳐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리스트 아이템 레이아웃 깨짐, 버튼 크기 및 터치 영역, 뭐 여백 간격 이런 것들의 에러가 지금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거는 지금 괜찮아 보이긴 하죠. 지금 수정사항 이런 게 있다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개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Implement Plan 누르시면은 또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높음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나오고 플레이스테이션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두 줄로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최적화를 전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저희가 챗 모드를 통해서 기획한 걸 바탕으로 개발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2분 정도가 남았으니까 한 7분에서 8분 정도가 남은 시점부터는 나머지 시큐리티 작업, 배포 전에 이 보안 작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에러까지 핸들링을 하고 있죠. 최적화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11분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또 거슬리는 부분이 이 하트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로고에. 네모난 박스 뒤에 레이아웃 뒤에 이렇게 좀 블러한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게 한번 이 작업이 끝나면은 지금 모바일 작업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거의 한 3분 정도 이상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끝내고 빠르게 수정을 하고 시큐리티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코드를 손봐야 될 게 되게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딱 보셨지만 여기에 좀 레이아웃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훨씬 더 보는 게 더 간편해진 것 같네요. 최적화 완료! 대시보드, 랜딩 페이지, 인증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 이 리스폰시브, 즉 반응형 스타일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더 보기 깔끔해진 것 같죠? 그러면 일단 빠르게 한번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물어봐 보도록 할게요.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하트 모양, 이 표시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표시를 해서 또 스크린샷으로 전달을 합니다. 위시 투게더 이름 옆에 하트 로고가 뒤에 네모난 배경 레이어가 있어서 이상하게 보여. 이 부분을 수정해줘 라고 말할 수 있고 챗 모드로, 또는 이 비주얼 에딧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누르고 이 부분한테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지금 여기 제가 이 부분만 골라서 이 비주얼 에딧 버튼을 통해서 이 부분만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문제가 있다고 바로 파악을 했죠?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으로 가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고 훨씬 더 깔끔하게 변한 걸 볼 수 있네요. 모바일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또 빠르게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 선물 완료 버튼이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선물 완료 버튼을 큰 거를 줄이려면 이걸 누르고, 이 버튼이 너무 큰 것 같아, 사이즈를 조정해 줘 라고 말하면은 얘가 빠르게 이 버튼만 수정을 또 하게 됩니다. 선물 완료 버튼이 작아졌죠? 오케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시큐리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큐리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자체적인 시큐리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알아서 업데이트해야 될 시큐리티 보안 관련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이 시큐리티 스캐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무료이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죠. 계속 이 에러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워닝 정도는 냅두셔도 괜찮고, 물론 본격적으로 배포하시기 전부터는 수정하셔야 될 내용들이지만 우선 큰 에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항상 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찾아내고 있죠. 이거를 찾는 사이에 얘네가 또 다른 수정할 만한 기능이나 넣을 만한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여기에 기념일도 좋지만 지금까지 사귄 지, 데이트한 지 며칠 정도 됐는지가 이 구간에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스크린샷을 찍고 표시를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역, 사귄 지 며칠 지났는지 알려주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이 기능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시큐리티 진행이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네요. 업투데이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큐리티 보안 문제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작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배포하기 전에는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좋은 중요한 프롬프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롬프트들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마지막 시간을 스퍼트를 달려서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네요. 한번 빠르게 플랜을 어프로브 해봅시다. 함께한 일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딱히 그런 게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 함께한 날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줘. 그 첫날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것 같아. 라고 하고 또 꼭 이 챗모드를 눌러서 켜서 이게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59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능이 과연 54초 안에 끝내줄 수 있을지 한번 플랜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얼라우를 해주고 4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3초 안에 이 마지막 기능을 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이 상태로 퍼블리시를 해야 될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초 정도 남았고 마이그레이션 완료, 동시에 업데이트 하겠다고 하는데 다 제 시간에 좀 촉박해 보이는데요. 20초 남았습니다. 19초. 빨리 해 이 자식아. 14초, 13초, 12초, 11초,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이 끝났는데요. 뭐 완료됐다고 뜨니까 여기까지 좀 봐주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처음 사귄 날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작동이 잘 되나? 처음 사귄 날이 이거 비상인데 2월 사귄 날? 사귄 날 쉽지 않은데요. 4월인가? 이거는 제가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면 화가 날 테니까 이 영상을 보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이번 앱을 1시간 동안 만들어 봤고요. 이번 앱 만들어 보면서 1시간 안에 이 정도 앱이 만들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앱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 만든 앱 링크를 유튜브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아래 댓글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클릭해 보고 직접 만들어 보시고 만약에 버그 같은 게 있다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1시간 챌린지, 러버블 챌린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아래 앱 직접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여러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